5장 5절 포워딩과 인클루딩. 이번 절에서는 포워딩과 인클루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존에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멤버리스트 서블릿 이전 절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멤버리스트 JSP를 만들어서 화면 출력은 서블릿에서 이 JSP로 위임을 했습니다. 즉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멤버리스트 서블릿이 그 요청에 대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멤버리스트 JSP 쪽으로 넘겨주죠. 그래서 화면 생성을 위임합니다. 그럼 멤버리스트 JSP가 화면을 출력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제어권이 멤버리스트 서블릿으로 돌아와서 멤버리스트 서블릿이 최종적으로 응답하는 구조로 돼 있었죠. 자, 중요한 게 멤버리스트 JSP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서블릿에서 다른 서블릿으로 실행이 위임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인클루딩이라 얘기합니다. 자, 멤버리스트 서블릿에서 멤버리스트 쪽으로 인클루딩 할 때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를 사용했어요. 이 사용하는 방법은 꼭 우리가 오토바이 택배 요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토바이 택배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죠. 아, 여보세요? 오토바이 택배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 어디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 강남으로 보낼 거예요? 방배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로 갈 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코드 보면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메소드로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에 뭘 주냐, 어느 서블릿, 어느 JSP로 보낼지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때 저 루트는 뭘 의미하냐면 현재 웹 어플리케이션 루트를 의미합니다. 자, 현재가 웹 03이면 웹 03, 웹 05면 웹 05 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요청 배달자 보세요. 클래스 이름 또 리퀘스트 디스패처예요. 요청 배달자. 이 요청을 배달해주는 배달자를 얻었다면 그 객체에 대해서 include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include 시키는 거예요. 위임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include 할 때 파라미터 값이 두 개 넘어가죠. 즉 멤버 리스트 서블릿이 서블릿 컨테이너로부터 받은 그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위임하고자 하는 JSP 쪽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include가 뭐라고요? 멤버 리스트 JSP를 실행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다 했죠. 그러니까 include 메소드 다음에 처리가 끝나면 다시 리턴 됩니다. 자, 이게 include예요. 자, 제어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including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했다. 그리고 일부 작업은 서블릿 B에게 위임을 시키고 서블릿 B가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제어권을 다시 서블릿 A에게 반환을 하면 서블릿 A는 그 추가 나머지 작업을 실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한다. 이게 인클루딩이라고요. 그래서 인클루딩 의미 보세요. 포함하다. 그러니까 B의 작업을 서블릿 A 쪽에서 B의 작업을 포함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인클루드입니다. 자, 인클루딩과 다른 개념으로 포워딩이 있어요. 포워딩은 약간 달라요. 자, 그림 볼까요 한번? 자, 요청이 들어왔어요. 똑같아요. 인클루딩이랑. 자, 서블릿 A가 그 요청을 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작업에 대해서 서블릿 B에게 위임을 해요. 그럼 서블릿 B는 그 작업을 실행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블릿 A 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워딩이에요. 바로 5장 이 5절에서는 바로 이런 인클루딩과 포워딩을 언제 적용하는지 그걸 실습하는 절입니다. 자, 포워딩과 인클루딩 실습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고 하실 건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기존에 멤버리스트 서블릿과 멤버리스트 JSP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멤버리스트 서블릿에서 처리하지 말고 그걸 한 군데에 몰아놓자고요. 에러.jsp가 처리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리스트 서블릿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즉시 에러.jsp로 위임을 시키고 에러.jsp가 응답을 함으로써 완료시키자는 거예요. 이때 재밌는 거는 에러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멤버리스트 서블릿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포딩을 쓰는 게 딱 좋아요. 자, 이번에는 멤버리스트 JSP 봅시다. 멤버리스트 JSP 화면을 출력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구간이 있죠. 출력하는 구간이 있죠. 공통으로 출력하는 구간. 뭐 보통 화면 상단의 제목이라든가
그죠? 타이틀 바라든가 또는 화면 하단에 어떤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화면을 작성할 때마다 JSP를 만들 때마다 계속 그 JSP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상단과 하단 똑같은 코딩을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이죠. 그래서 화면 상단을 출력하기 위한 header.jsp를 별도로 만들고요. 화면 하단을 출력하기 위한 tail.jsp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리스트 JSP가 멤버 리스트 JSP가 화면 상단의 작업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 상단의 작업을 출력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면 상단과 하단을 출력하는 이런 작업인 경우는 including을 사용해서 위임을 시키는 게 딱 맞다는 거죠. 이 예제가 바로 5.5절, 그죠? 5장 5절의 포딩 인클루딩 실습 예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고 인클루딩이 무엇이고 포딩이 무엇이고 자 JSP에서 인클루딩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곰곰이 한번 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